앞서 1부에서는 중풍에 관한 이론 부분을 보셨고요. 2부에서는 중풍의 침치료 처방혈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풍 환자한테는 우선 먼저 수족 12정혈을 사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침으로 들어가는데요. 자침에는 중풍7혈이 있습니다. 백회, 담경의 곡빈, 담경의 견정, 대장경의 곡지, 담경의 풍시, 위경의 족삼리, 담경의 현종, 이것이 중풍7혈인데요. 보통 중풍7혈을 자침을 하고 족삼리와 현종에는 좌우측 모두 간접 뜸을 뜹니다. 중풍의 경우는 몸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침을 좀 많이 놔도 침은도 오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중환, 그 다음에 기해, 관원, 그리고 곡지2 소해, 곡지에서 소해 방향으로 침을 깊이 놓는 것을 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에서 내관으로 투를 하고요. 후계에서 합곡 쪽으로 투를 하고, 양릉천에서 음릉천으로 투를 하고, 석골에서 용천까지 투를 하는 것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족 12정혈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보셨죠. 수 12정혈인데 사혈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에 있는 12정혈은요. 발끝에 6개의 정혈이 있습니다. 양쪽 합하면 12개의 정혈을 사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풍7혈 침치료 처방을 보시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중풍의 치료 원칙은 대개 먼저 환측 아픈 쪽을 자침을 하고요. 다음 날 건칙을 치료한다든가 교차해서 침을 놓는데요. 저는 반대로 합니다. 중풍은 대부분 눕혀놓고 침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건칙에 자침하고 뜸을 뜰 때는 뜸을 걸어놓고 침 놓은 상태에서 환측에 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건칙 먼저 놓고 환측은 운동을 시킵니다. 조금 전에 중풍에는 폐증과 탈증이 있다고 그랬죠. 폐증은 손이 오그라들고 손을 꽉 쥐고 펴지를 못하고 억지로 펴려고 해도 펼 수 없을 정도로 꼭 쥐고 있습니다. 근육도 오므라들고 또 손발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증세가 폐증 증세이고요. 탈증은요. 손발이 축 늘어졌습니다. 손가락도 힘없이 축 늘어져서 쫙 펴져 있고요. 쥐거나 뭘 잡지를 못하는 증세가 탈증입니다. 그래서 일단 침을 하면요. 바로 손이 부드러워지면서 꼭 쥐고 있던 손이 풀어지고 축 늘어져 있던 분들은 조금씩 손가락에 힘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앉아서 계속 펴거나 오므리거나 운동을 반복시켜 주고요. 가족이나 주위 분들로 하여금 환측 근육을 마사지도 하게 하고 어깨도 올렸다 내렸다 운동을 시키면 차차 힘이 들어가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중풍7혈 중에서 맨 먼저 백회입니다. 백회를 놓고요. 다음에는 곡빈혈입니다. 곡빈혈은 이 귀 앞에 수직선과 귀 끄트머리 이첨의 상평선과 만나는 점이 담경의 곡빈입니다. 들어 누워서 침을 하기 때문에 얼굴 앞쪽에서 머리 뒤쪽을 향해서 침을 하는 자세가 됩니다. 다음에는 중풍7혈 중에서 견정혈입니다. 견정혈은 담경의 견정인데요. 어깨의 제일 높은 견봉과 대추를 연결하는 중간 정도의 선이 견정입니다. 들어 누워서 자침을 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등 뒤쪽을 향해서 침을 하는데 거기는 폐가 있기 때문에 폐 쪽으로 가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침을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곡지혈입니다. 곡지는 대장경의 합토혈이지요. 곡지혈에는 보침을 놔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풍시입니다. 풍시는
족소양 담경의 경혈입니다. 우리가 팔을 차례자세로 내려들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부분이고요. 골도법상으로 보면은 이 슬중에서부터 7치 되는 곳에 풍시혈이 있습니다. 다음에 족삼리혈입니다. 족삼리혈은 족양명 위경의 합토혈이죠. 들어 누운 상태에서 족삼리에 침을 하게 되는데 이 족삼리에는 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침머리가 뜸을 걸어서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침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 족삼리혈은 조금 전에 보셨던 팔꿈치에 있는 대장경의 곡지혈과 짝을 이루어서 사암침, 대장정격 보침입니다. 대장정격은 중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혈입니다. 중풍 치료 가운데 마지막 혈 현종입니다. 우리 정경에서는 현종이 비골 뒤쪽에 있습니다. 삼음교의 맞은편이죠. 거기에 현종이 있는데 저는 그 현종 대신에 이 절골을 현종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절골은 경골과 비골이 만나는 곳에 있는데 외과청으로부터 세치 위가 되는 것입니다. 절골혈을 현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들어 누워서 침을 하게 되면 거의 땅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 절골혈에다가 침을 놓는데 절골혈에도 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뜸이 빠져나오지 아니하도록 약간 위를 향하게 침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족삼리와 현종은 양쪽 다 침을 놓고 4군데 다 뜸을 뜨는데 각각 5장 정도 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뜸을 뜨면 좋습니다. 중풍 치료를 외에 추가로 놓을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 중에 중환은 재중, 신골과 이 명치 위에 있는 중정의 중간 정도가 됩니다. 이 중환이 육부를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부의 회혈입니다. 그 다음에 중풍 치료 외에 기해와 관원입니다. 곡골에서 재중까지는 5치인데요. 곡골에서 2치가 관원이고 관원과 재중의 정중앙 그러니까 1.5치 거리에 기해가 있죠. 다음에 곡지투 소해, 외관투 내관, 후계투 합곡, 양릉천투 음릉천, 속골투 용천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침 시간은 보통 병증의 경우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유침을 하는데요. 이 중풍은 보통 1시간 이상 유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에 뜸도 뜨고요. 그 후에 발침을 하고 우선 환자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혼자서 눕지도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환자로 하여금 혼자서 꿈틀꿈틀 뒤척여 가지고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 앉도록 시킵니다. 기를 쓰고 뒤척여서 겨우겨우 일어나 앉으면 또 눕힙니다.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어나 앉는 것을 좀 더 자유스럽게 하면은 다음에는 무릎을 세워가지고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시킵니다. 겨우 일어나고 못 일어나면 의자를 갖다 주고 잡고 일어나게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또 앉게 하고 다시 시킵니다. 그래서 일어나 섰으면은 그 다음에는 걷는 운동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손을 약간 잡아주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팡이를 짚어줘 보고요. 혼자 걷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게 만들면은 지팡이도 버리고 휠체어도 버리고 혼자서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 나갑니다. 이런 후속 운동 과정이 보통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주위의 모든 분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격려해주고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드라마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허준이 정승땡 마님의 중풍을 침치료한 후에
걷기 운동을 시키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끝으로 집에 보내면서는 보호자로 하여금 집에 가서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도록 시킵니다. 만약에 훈련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어버리면 원위치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운동하게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중풍에 마비되고 오그라진 것이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지만은 걸어서 행동할 수 있게끔까지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침 시술자로서 중풍 치료의 목표는 일단 혼자서 걸을 수 있도록까지만이라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의 발전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뇌졸중, 중풍이라는 것이 어떠한 비형증인지를 보신 후에 침치료 처방혈들을 다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